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봐요. 자,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이거 꼭 일단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 할 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암기. 자, 1번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요거 지정 변경하는 것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자, 2번이 용도구역인데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네. 자,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자, 네 번째가 사로 시작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지로 시작하는 구역과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고, 여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2번 주민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위반권자입니다. 이걸 꼭 특광시장 원수에게만 해버리면 안 돼요. 자,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별표입니다. 이걸 위반할 수 있다로 바꿔버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을 뿐 위반 신청권, 위반 제한권이 있는 거지 위반권이 있는 건 아니다. 자, 가로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놓으라 그랬죠. 자, 기지산대 입짓겠다. 이 내용 기지산대. 자, 1번이 바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번이 기지산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3번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이죠. 자, 4번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은 3순환 때 이해가 가게 될 겁니다. 2순환 때도 이해가 안 가요. 자, 3순환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렇게 됩니다. 대체예요, 대체. 대체 동그라미 쳐놓고 대체 써놓고 대체 동그라미 용도지구에서 지구 동그라미 대체지구 이렇게 잡자 그랬죠. 자, 5번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죠.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입짓겠다. 기지산대 못 이으면 입지져 버리겠다. 뭐 이 내용 꼭 이어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나와요. 자, 3번 기반시설이죠.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입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에 밑줄 그어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해버리면 안 돼요. 이 행정청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주민의 위반의 제한이거든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입니다.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모두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5분의 4 이상이 토지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죠. 자, 4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입니다.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고 1번 원칙적으로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다. 자, 2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4번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 제한구역은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5번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요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오늘 배웁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이 빠져버리면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울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 맞는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맞아요. 자, 2번 도시군 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죠.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날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3번도 틀렸어요.
3번 어디가 틀렸냐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반권자입니다. 이반권자. 결정권자를 이반권자로 바꿔야 돼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되는 거죠. 자,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어. 정답 2개 나오네요. 자, 4번 국가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 있죠. 자, 5번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통보는 45일입니다. 한 차례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번 갑니다. 용도 지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그랬고요.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전양보, 양호한보호에 걸립니다. 양호한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1종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예, 맞는 내용이죠. 2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편리한, 일편리 조성입니다. 편리한 조성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편리한 동그라미, 조성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일종이기 때문에 저층주택 중심이 있죠. 3번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중일근육 이렇게 되죠. 중일근육, 예,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일반 공업지역이란 일반적인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항상 이렇게 떠요. 이래 뜨면 틀립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붙어줘야 되죠. 자, 일반 공업지역이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준공업지역. 준의 동그라미 쳐요. 준은 본래의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서울특별시에 있었던 공업지역은 100%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공장 옆에 아파트가 있는 모습을 항상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따라서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에다가 플러스 상업업무의 기능에 주거기능까지 플러스가 돼요. 자,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공업기능을 수용하는 거고요. 자,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업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주거가 떨어져 있죠. 반원씩 동그라미 쳐야 돼요. 주거는 반원씩. 그래야 한눈으로 보입니다. 자, 7번입니다. 용도 지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렇죠.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1번.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이 6가지를 보존하고 수산정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꼭 이걸 갖다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보존 관리 지역으로 바꿉니다. 조심하고요. 2번 주변의 용도 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적 밑줄과요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곤란 동그라미 칩니다.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관리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존 관리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존 녹지 지역을 보존 관리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3번 주변의 용도 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 밑줄 그어요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곤란 동그라미 칩니다. 자, 관리지역이죠. 그런데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틀렸네요. 자, 4번 갑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고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번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녹지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생산관리 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야 돼요. 8번.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21개 용도 지역이 세분되어져 있고요. 위에서부터 건별 55에 6657 이렇게 되죠. 준주거지역이 70%입니다. 55에 6657.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들어가서 뭘 살까 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떠올려야 돼요. 9878 이렇게 되죠. 걸린 상업지역이 70%입니다. 9878 갈팡질팡. 자, 전용공업지역, 일반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은 철철철 이렇게 들어가죠. 70%입니다. 777 철철철.
자, 나머지 모두 20%예요. 그러나 개사, 계획관리적만 40%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적만 40%고 나머지 모두 20%입니다. 이거 유지시켜야 됩니다. 오른쪽 용적률입니다. 자, 용적률 상한치입니다. 자, 이하 그랬으니까.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50이니까 이걸 더블 잡자 그랬죠? 그래서 100입니다. 100에서부터 50씩 올라가요.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이렇게 되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500%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원을 가지고 이제 상업지역에 갔기 때문에요. 자, 1,000원을 더해서 500에 1,000원을 더해서 1,500이죠. 상점 하나씩 한 군데씩 들를 때마다 사탕 하나씩 샀어요. 200원씩 썼어요. 중심 상업지역이 1,500입니다. 1,500. 거기서 200원씩 빼야 되겠죠. 1,300. 뒤집혔다 900, 1,100 이렇게 됩니다. 근린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치가 900%, 유통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치가 1,100%입니다. 자, 300부터 다시 해. 전용 공업지역 갔어요. 왜 300에서 껑충했느냐?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치가 4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치가 500이죠. 준주거지역이 더 높은 건축물이 올라간다. 준공업지역에 자, 건축물의 높이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용적률 상한치가 80%인데요. 생자개, 성자개만 100점 맞고 부동산 공법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80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자개죠. 자, 이자만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80점. 이렇게 이제 잡자 그랬어요. 자, 요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가지고 다니면서.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일순환 때 아예 외워주셔야 돼요. 자, 9번 법령상 다음의 용도적 건폐율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건폐율 시골이다 하면 20%가 원칙입니다. 이 계획관리적만 40%죠. 개사 이렇게 되죠. 따라서 3번 계획관리적만 40%고요. 나머지 모두 20%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10번 법령상 다음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어요. 1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0% 아니죠. 200%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이죠. 자, 근린 상업지역. 자, 뒤집혔다 900개 걸립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자개는 100점 맞고 100% 맞죠. 자, 11번 들어갑니다. 법령상 다음의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죠. 용적률 상한. 시골이다 하면은 전부 다 80이 원칙. 생자개만 100점 맞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 상한이 100%입니다. 나머지 모두 80%입니다. 따라서 2번이 100%고요. 나머지 모두 80%가 되겠습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도 나가죠. 자, 136쪽, 137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뭐에 별표를 쳤냐면 일단 용도지구의 종류에서 136쪽 왼쪽을 보면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기타에서 10개의 용도지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도지구에서는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최고 높이를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최고 한도라는 말을 최저 한도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복합 용도지구의 내용이 크로스되면 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하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복합 용도지구다 하면은 자,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앞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이 부분이 이제 별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관지구에서는 자, 밑에 제일 밑에 경관지구 경자시 특화 해소 요구자고 그랬고요. 자, 특히 특화 경관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하고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자, 이 내용이 크로스됐을 때 구분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가 있는데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모두 별표라고 했고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연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건물 못 지게 하는 거죠. 자, 보호지구는 보호를 했다.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해서 잡아야 되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특화 보호지구로 바꾸면 안 됩니다. 특화 보호지구라는 말은 없어요. 특화 경관지구라는 말은 있어도.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에서 특화 경관지구와 내용이 크로스됐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지, 시설 및 지역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 부분 조금 잡아야 됩니다. 자,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모두 별표라고 그랬어요. 자연 취락지구는 시골에 들어오는 취락지구입니다. 농어가 주택이 있는 마을, 녹간농자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간농자 동그라미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집계해서 개발 제한구역에 몇 줄 긋습니다. 요거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와 있는 농어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면 집단 취락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최다 빈출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크로스시키는 거였어요.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5곳이 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해서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1순환에서는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행위제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용도구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도구역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145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있잖아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용도 지역 정의, 용도 지구 뭐 정의해서 요건 이제 21개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10개인데 더 세분이 되어지는 게 또 5가지가 있는데, 자, 뭐 아무튼 10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뭐를 공부할 거냐면 용도 구역 공부할 거예요. 자,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차용보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선자원보호구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공부를 할 건데요. 용도구역은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성격이 좀 성질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떼은 거죠. 만약에 이게 같았다면 이 용도구역 4가지를 여기다가 그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2가지는 쓰임새를 밝히는 거고, 요거는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 쓰임새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정한다라는 표현에 밑줄 긋자 그랬었고, 용어의 정의에서 종합적 조정 관리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부터 들어가냐면 개발 제한 구역부터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꼭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밑에 145쪽 제일 밑에 개발 제한구역 나오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지식을 조금 한번 보고 지나가요. 개발 제한구역은 1938년인가요?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생긴 이런 제도예요. 1930년대 산업화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런던으로 도시로 이렇게 이촌 향도죠. 시골을 떠나서 산업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시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연담화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골이고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요. 스프롤 현상.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부한 스프롤 현상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도시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사례가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런던이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8km였어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둘러싸 버렸어요. 둘러싸가지고 여기는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 절대 여기는 건물 지으면 안 돼.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게 최초에 있어서 개발 제한구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은 루럴 벨트 또는 어번 벨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시골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린벨트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그린벨트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뭐 녹지대, 녹지축 뭐 이런 형태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코리안 잉글리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만든 제도 중에 붙인 이름인데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1971년도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개발 제한구역이 최초로 그린벨트가 지정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지정 목적을 보면은 원래 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도시에 있어서 무질선 확산 방지입니다. 무질선 확산 방지. 비대하게 막 커지는 거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골과 도시를 갖다가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지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보안상 지정합니다. 보안상 이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대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보안상 지정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나와요.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이 바로 국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틀려요. 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가 이 보안상 지정한다는 걸 요걸 하나를 갖다가 설명 배경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68년도 1월 21일에 있었던 김신조 사건이에요. 이 김신조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김신조 사건을 몰라요. 김신조 사건 모르시죠? 젊으니까 36밖에 안 됐으니까. 선생님 아세요? 김신조 사건? 선생님도 모르시구나. 42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 우리 선생님 아세요? 김신조 사건? 알죠? 예. 그 60년대생 뭐 아무튼 요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70년대부터는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무장공비 31명이에요. 이게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군대가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였어. 유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 김신조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우리 군부대에 유격제도가 생깁니다. 특수훈련이 생겨요. 수색, 도피, 뭐 유격, 뭐 이런 제도가 생깁니다. 그전에 그게 없었다고. 그냥 가서 근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생긴 제도가 예비군 제도가 생겨요. 예비군. 그전에 예비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크게 이 군인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큰 어떤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이게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방 근무를 갖다가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철책 GOP가 3중 철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 넘어갈 수도 없고 뛰어서 이렇게 월남할 수도 없고 월북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이때 당시에 철책은 굉장히 허술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60년대 철책은 철책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까지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새끼줄로 연결하고 이럴 때라고요. 대다수 이때 당시 68년 돌아가면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 이게. 이때 당시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못 삽니다. 정확하게 74년도부터입니다. 1974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제력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74년도 이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굶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래요. 참 라면이 어디 있어 라면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74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74년 이전까지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 제일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가지로 쌀독을 긁으면 쌀독이 긁히는 소리가 났을 때 가슴이 철렁해. 먹을 거 없는 거야, 먹을 거. 사실 그랬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진짜 좋은 세대 사는 거예요. 이때 철책이 거의 유명무실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철책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철조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 살 조금 찍히고. 근데 요즘에 철책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칼날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칼날로 돼 있어요. 쫙 찍혀요. 살값 쫙 찍힙니다. 이게. 살집이 떨어져. 이렇게. 윤형 철조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요거 제가 이제 군대 생활 하면서부터 이 철책 요걸 바꿨다고. 지금 전방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요걸로 바꾸기 시작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되냐? CCTV 전부 다 있어, 전방에. 그래 간첩이 건너오는 거 다 알아, 그냥. 그렇게 편해. 이제 드론 뒤로 싸우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런 철조망을 뚫었다고. 31명이. 근데 이제 뚫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목을 따러 왔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제 왔었던 거야. 박정희를.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31명이 한꺼번에 이게 청와대 앞까지 온 게 아니고 김신조가 사전답사를 그걸 수색이라 그러죠. 요거를 서너 번 했던 거야. 우리 원장님이 공수부대 출신이야.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공수부대 출신이어서 여기하고 비슷해. 이런 훈련을 받았어. 근데 훈련을 혹독하게 받게 되면 진짜 북한에 갔다가 풀어놓으면 김일성 목을 딸 정도로 자신감이 생긴대. 여기를 수색을 서너 번을 했어. 그래놓고 그 루트로 오는 거야. 근데 전방에 가면 철책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쌓아놓냐면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놓는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줄로 빨간 페인트로 딱 칠해놔. 이렇게. 그러면 침투한 흔적이 바로 발각이 돼요. 여기를 갖다가 뚫고 오면 이걸 건드리거든. 건드려서 지네들이 이걸 돌멩이를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어둡기 때문에 삐뚤빼뚤 쌓아져. 그러면 침투 흔적을 바로 발견한다고. 그래 이걸 갖다가 전방에 GOP에 가면 소대장이 시간마다 전령하고 같이 돌아. 시간대마다. 그러니까 딱 발각되고 나서 1시간을 딱 잡는 거라고. 1시간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행군거리가 얼마였냐면 25km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거리가 한 4km를 잡았다고. 근데 얘네들은 2배를 간 거야. 2배. 그러니까 4km 잡으니까 시간마다 순찰을 하니까 이게 뚫렸네 이렇게 된 거야. 연천 쪽을 뚫었거든요. 그러면 4km를 갖다가 반원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를 토끼몰이식으로 쭉 온다고. 근데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벌써 이자들은 벗어났지. 8km씩 가버리니까. 그래 낮에는 자고 밤에 급속 행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잠을 잤던 곳이 어디냐면 북한산에 가면 3호바위가 있어요. 3호바위. 그 불광역에서 내려서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봉우리가 쪽돌이봉. 그 다음에 쭉 가면 진흥왕 순숲이 있고 그 옆이 바로 3호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 마지막 은신처입니다. 낮에 자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진격한 거야. 근데 지금도 3호바위에 가면 제가 일산에 고양시 일산에 살 때 등산로를 그쪽을 가장 많이 갔어요. 지금도 밀랍 인형이 있다고. 31명의 이 무장공비들이 쫙 밀랍 인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위 밑에. 이제 어디에서 잡히냐면 어디에서 청와대하고 직선거리 한 300m밖에 안 돼요. 자문 사거리에서 그 근처에서 잡힙니다. 31명이 전부 다 서울말씨를 써요. 교육을 얼마나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울 옷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 옷으로 갈아입은 거야. 그때 마지막 이제 청와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마지막 초소가 어디였냐면 자문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31명이 쫙 이렇게 오는 거야. 걸어오는 거야. 뚜벅뚜벅. 그러니까 초소 2명이 초소에 있다가 보초를 쓰다가 이제 손들어 댔겠죠.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방첩대라는 게 있었어요. 방첩대다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보초 쓰는 사람들이 이제 경례를 하지, 방첩대한테. 서울말씨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딱 그러니까 나 청와대 간다. 지금 대통령 각하가 불러서 간다. 딱 그런 거야. 그래서 통과를 딱 시켰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근데 위투를 갖다가 코트를 다 입으신 분들이야. 멋지게. 넥타이 딱 메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걸 청와대로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종로경찰서로 연락을 했지. 종로경찰서장이 여기 광주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찢었다고 바로 왔어. 올라와가지고 31명이 걸어가는 걸 딱 막았다고. 와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청와대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오락해가지고 유투를 딱 벗기니까 여기에 총알이 탄대로 해가지고 쫙 총알이 그리고 수류탄이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 권총을 바로 뽑았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상이 자문 쪽에 가면 윤동주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사람입니다. 광주 사람. 종로서장.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죠. 그때 딱 김신조는 홀로 튑니다. 튀어가지고 홍제 쪽으로 튀어요. 세검정 쪽으로. 그래가지고 하천 쪽에 바위 밑에 딱 숨어 있다고. 그리고 30명은 여기에서 이제 육탄전을 벌이는 거지. 저는 사살. 딱 사는 게 누구야? 김신조 하나 살았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산 거야. 그래가지고 김신조 승포했죠. 그래가지고 김신조한테 마이크 딱 갖다 대. 뭐하러 내려왔어? 그러니까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어서 죽여라.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다 이제 김신조한테 모든 이제 소스를 얻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생겼지. 예비군 모집했지. 창설됐지. 그 다음에 유격제도 생겼지. 유격 이런 것들도 김신조가 다 알려준 거야.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이런 거. 그래서 생긴 거야. 그 전에는 유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군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한 게 뭐 있어? 우리도 31명의 인원을 만들어서 김일성 목을 따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래서 생긴 게 실미도예요. 실미도. 그래서 실미도는 공군부대 예하부대로 생긴 겁니다. 실미도. 예. 근데 이제 보내지를 못했던 이유가 실미도 영화 보면 안 보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참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실미도가 못 보냈던 이유가 제1차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돼요. 하회무드.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열리느냐? 어커힐 호텔 광진구에 있는 거기에서 딱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커힐 호텔 그때 당시 극장식 식사하는 디너 장소가 극장식이었거든요. 부채춤 추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당 서기관인가 박수를 쳐줬지. 잘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처형당한 거야. 북한 올라가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보안상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지정한 게 어디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의 배꼽이 어디였냐면 광화문 사거리였어요. 광화문 내거리.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측정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측정한 걸 가지고서 서울의 정중앙 배꼽 이걸 가지고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썼다고. 근데 최근에 1997년인가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부 다 일본 놈들이 측량한 이거 가지고 썼던 거야. 근데 광화문 사거리가 GPS 위성에서 딱 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의 배꼽은 남산 중턱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광화문 사거리로 봤어요. 여기에서 정확히 30km야.
30km의 컴패스를 대고 쫙 둘러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일산, 뭐 파주, 그다음에 양주, 의정부, 그다음에 뭐 하남, 남양주, 그다음에 뭐 안양, 중동, 부천 다 포함해요. 이렇게 해서 지정된 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 그래서 이제 위성도시를 포함해서 지정이 됐다. 이게 최초 지정된 사례예요. 그래서 어디를 청와대 바로 뒤쪽에도 뭐가 지정이 됐어요? 보안상 지정해야 되니까 북악스카이 일대 전부 다 개발 제한구로 지정이 됐다가 뭐 언제 풀리나요? 이게 그 북악스카이 이게 개발 제한구역 풀린 게 얼마 안 돼요. 뭐 DJ 정권에서 좀 풀렸나? 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떠한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정되는 게 개발 제한구역이다. 자, 다시 한번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우리가 원래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인데요. 보안상 지정하는 거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틀려요. 이거 조심하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145쪽 잘 밑에 개발 제한구역 나오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네모 딱 엮고 별표 쳐야 돼요. 지정권자입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즘에 TV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개발 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지정 해제 권한을 갖다가 우리 시도지사한테 줘라 이런 얘기 요청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나 아직 그런 법이 제정된 건 아니니까요.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시도이사 다음은 틀립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그어요. 지정 목적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밑줄 그어요. 보안상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보안상 지정하는 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잡아주셔야 돼요.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안 이렇게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말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개발 제한구역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우선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목적 두 가지예요.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예요. 아니면 시가화 방지예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해버리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선 자 146쪽을 보세요. 146쪽. 거기에 시가와 조정구역 한번 봐요. 시도의사 지정 봅시다. 두 번째 줄 보세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나요? 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찾았어요? 네, 네모 엮어놓고 별표 칩니다.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한다 하는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이에요. 그걸 뭘로 바꾸면 틀리냐면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꿔요. 이러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고요. 자, 도시자연보호구역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도시자연보호구역 보세요.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여기에서 공부할 게 딱 하나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자, 여기 보세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뭐냐면 이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우리 도시지역 시내에 있는 산책로나 등산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도시자연보호구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이 크니까 서울의 설악산, 서울의 불암산, 서울의 대모산, 뭐 청계산, 서울의 남산 한가운데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이에요.
북한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닙니다. 그건 국립공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건 자연공원에 해당이 돼요.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하면은 도시적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산책로라,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건 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거 하나예요. 의 보세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네모였고 별표입니다. 이걸 꼭 시험 문제 뭘로 바꾸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바꿔요. 이리 바꾸면 틀립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 자연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자, 도시 지역에서 밑줄 그어놓습니다. 도시 지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도시 지역 내에 지정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 밖에 있는 건 이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아니에요. 우리 무등산 자연공원입니다. 그건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요. 자,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뭐 산책로가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자 도시운관리계획으로 결정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요? 시도의사 대도시시장. 이걸 꼭 시험 문제가 국토기정관으로 바꿔서 계속 나왔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대도시장은 수원시장부터 전주시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제가 어떻게 나온 사례도 있냐면 이걸 국토기장관으로 바꾸는 게 가장 많았고 이렇게 낸 사례도 있어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오, 맞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니까 시도의사는 지정할 수 있다면 맞지. 대도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맞지. 꼭 이렇게 다 돼야 되냐? 징그러. 그것도 못 맞추고 왔어. 틀려가지고 왔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 그걸.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유효라고. 요거만 이거 시험장 가도 돼. 이거는 그 나머지 행위제한은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가요.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갑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프랑스에서 들어왔습니다. 요건 시간구역제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 타임 조닝 시스템이에요. 이걸 시간구역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프랑스에서 들어온 제도로서 최초에 지정된 사례가 대전에 한번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유성하고 대전시하고 이 합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유성을 가려면 지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죠. 딱 붙어서 건물이 다 딱 붙었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버스를 타고 논밭을 건너야 됐어요. 한참 야산도 건넜다니까. 이때 한번 80년대 초반에 한번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6년간. 그 다음에 최근에 지정됐다가 해지된 것이 어디냐면 15년간 지정됐어요. 영종도 하늘신도 싣는 부분. 그러니까 영종도에 가면 막 벌판이 쫙 있다고. 거기에 개발된 부분하고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시가와 조정구역 15년간 지정된 사례예요. 그 풀려서 들어온 게 제2공항이 들어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게 이제 시간구역제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용도구역이잖아요. 이걸로 입안해서 이렇게 결정 고시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고시 가요. 이 절차 거치는 거야.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입안해서 결정 고시 가야지. 다른 것들 모두 마찬가지야. 결정을 어떻게 해? 지정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해제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근데 해제는 이렇게 안 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딱 정한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가화가 되는 걸 유보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그래요. 유보 기간을 딱 정하면 10년, 15년 이렇게 정하면 10년, 1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제돼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시간구역제야 이게. 뭐 말인지 이해 가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해제돼. 개발 제한 구역은 해제하려면 저 절차 거쳐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지정할 때는 저 절차를 거쳐. 근데 해제할 때는 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자동으로 이게 해제돼 버려. 그래서 이걸 시간구역제라고 그래.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10분 후에 폭탄이 터지라 해가지고 맞춰놓으면 10분 후에 째깍째깍해서 뻥 터지잖아. 그와 같은 거야 이게. 따라서 시험 문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나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지정은 저걸로 가는데 해제는 자동적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해제돼 버린다는 거.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가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가와 구역이겠지. 시가와를 컨트롤하는 거야. 억제하겠다는 얘기야.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를 안 만들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봐요. 설명 들어가게. 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이게 중소도시가 있어요. A라는 뭐 중소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차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차역, 기차 선로부지, 기차역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나, 이 부지가. 엄청나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파트도 짓고, 이 도로도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차역을 옮기죠. 이런 도시들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옮긴다니까? 기차역을 이쪽으로? 그러면 이 기차역 역 앞에는 나이트클럽도 들어오고, 이렇게 유락시설도 들어오고, 또 숙박시설도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이야. 여기에 도시지역하고 그 주변 지역입니다. 꼭 시험 문제가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고 틀려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딱 묶어버려요. 5년에서 2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뭐 이렇게 쭉 정해서 시가와를 일정 기간 동안 컨트롤하는, 조정하는 이 구역으로 지정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시가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현 상태 그대로 묻겠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거기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의사 지정입니다. 자, 시도의사 지정 나오죠. 양가로 1번 나와요. 자, 시도의사 지정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놔야 돼요. 원칙. 시가와 조정구역 원칙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야.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야. 시도의사만 지정하는 거예요. 대도시장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권한이 없어요. 자, 시도지사는 네모 딱 엮고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원칙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이 말 나오잖아요.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밑줄 그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지정할 수 없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야만 지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떠도 틀려. 지적권은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자,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지역에만 지정해. 주변 지역까지 지정돼. 주변 지역까지 같이 지정되는 거야.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야. 시가 방지야. 이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돼버리니까. 지정 목적.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밑줄 그었어요?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이게 시가화 유보 기간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떴다. 이거 맞는 말일까? 보고 대답해. 시가화 유보 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이 질문이 있던 거예요. 맞아, 틀려? 틀리지. 그렇지. 5년 이상. 우리 선생님 컨디션 좋네. 대담이 맨날 틀리다가 오늘은 좀 맞췄다. 5년 이상 이 말 들어가야지. 왜 그러냐면 20년 이내에 정해야 한다면 1, 2, 3, 4년도 20년 이내요. 그게 틀리지. 1, 2, 3, 4년간 지정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분양했는데 입주할 때까지 벌써 한 4, 5년씩 걸려버린다. 3, 4년씩.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정해야 이게 지정 목적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현 상태로 묻겠다는 이 내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요. 20년 이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양가로 2번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 봐요. 자, 국토부 장관 지정. 밑줄 그어놓고 예외 이렇게 써야죠. 원칙은 누가 지정?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밑줄 별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하면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결정 절차를 거치니까요.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오른쪽 위에 시가와 유보기간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시도지사 밑줄 그어야 돼요. 지정권자입니다. 자, 이 지정권자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자,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하면 틀려요. 심의 거쳐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 됩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가와 유보기간 밑줄 긋습니다. 시가와 유보기간 밑줄 그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써야 돼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10년으로 정했다 15년으로 정했다 이게 어떻게 정하는 거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정한 게 아니고 이거 거쳐야 된다니까. 입안에서 결정고시. 내용 아시겠어요? 그냥 심의를 거쳐서 유보기간을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실효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부분 밑줄 긋고 별표입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밑줄. 이 부분이 별표예요. 자동 해제됩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자동 실효된다. 이 내용이에요.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자, 이 경우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에 볼 겁니다. 자, 이 순환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놓아두세요. 넘어갑니다. 어디 넘어가냐면 자, 152쪽입니다. 선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자, 선자원 보호구역을 보면 여기는 한 군데예요. 또 공부해야 할 게. 해양수산부장관 이렇게 나오죠. 해양수산부장관 네모였고 별표입니다. 이게 지정권자입니다. 자, 선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죠. 용도구역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밑줄 관계 행정기관의 창의 요청을 받아 밑줄 그어요.
선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이 부분에 미칠 거예요. 공유 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미칠 거예요. 원래 선자원은 물속에서 나는 각종 어패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공유 수면에만 지정될 것 같은데 그에 인접된 토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자원 보호구역에는 공유 수면에만 지정되지 인접 토지는 지정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왜 인접 토지에 지정하냐면 인접 토지에 지정을 해서 공장이나 뭐 창고 이런 것들을 못 짓도록 해야지. 만약에 공장 틀어버려 가지고 어패류 다 폐쇄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자, 그래서 인접 토지에도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합니다. 자, 선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뭐만 잡으면 되냐면 누가 지정권자다? 해양수산부 장관. 자, 그 다음에 153쪽에 입지비대 최소구역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